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도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 전략에 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전략들을 자료형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돼요. 여기까지 읽으면 더 많은 전략이라는 절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Note that up to the names we have chosen for the variables, the definitions are identical to the proofs of the analogous propositions for conjunction and disjunction. 위에 나와 있는 수합 페어 그리고 수합섬이 각각 명제에서의 연원과 그 다음에 선언, 각각 논리곱과 논리합을 의미하죠. 그것들의 증명과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정의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이건데, up to라고 하는 표현은 수학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up to는 여기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른 변수 이름들을 무시하면, 즉, 변수 이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의역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등등 맥락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의역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딱 up to라고 하는 표현에 언제나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을 좀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와는 상관없이 그 정의, 수합페어라는 정의는 논리곱의 증명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합섬의 경우에는 이것은 논리합의 정의와 비슷하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3장 퀴즈를 만들 때 이 내용을 좀 다루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해설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게 소트 U에 속한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개 변수가 좀 필요하니까 유니버스 UV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소트 V에 속한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소트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헷갈려 하는데, 소트 말고 소트를 타입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유형 세개. 소트도 유형 세개를 의미하긴 하는데 소트 0은 프롭이에요. 근데 타입을 쓰면 이제 프롭은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랑 베타는 명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뭔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창을 좀 옮겨야겠네요. 그리고, 어, 길이를 좀 넓혔습니다. 너비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수합페어라고 하는 저 함수가 명제 유형 세개에서의 어떤 명제의 증명과 비슷한지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따로 짓지 않겠고요. PQ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P이고 Q이면 Q이고 P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인트로 H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보창 보시면서 증명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빠르게 설명해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cases, 그 다음에 H 쓰고, constructor, 그 다음에 assumption.
증명은 그냥 복사해도 괜찮았겠네요. 그러면 자, 아래로 한번 가보죠. example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pq는 프로비라는 명제 유형 3개에 속해야 하죠. 그 다음에 p 또는 q이면 q 또는 p다라는 것을 증명할 건데 그 증명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변수 이름은 아닌데 sum in r, sum in l은 이것은 구성자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 생각은 이래요. sum이라고 하는 저 이름 공간에 해당하는 이름만 좀 지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것에서 sum을 5어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이 증명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스왑페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보기의 증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증명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쵸? 인트로 쓰고 케이시스 쓰고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목표를 어섬션으로 달성하는 거. 그 다음도 비슷합니다. 수합섬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 아래 나와 있는 P이거나 Q이면 Q이거나 P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과 정의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인트로, 케이시스,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이제 오른쪽, 왼쪽 구성자를 적용하고 나서 가정 전략을 쓴다는 점, 그것이 비슷하죠. 이 얘기를 교재에서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The cases tactic will also do a case distinction on a natural number. 자, 그리고 케이시스 전략은 자연수에서 경우를 나누기도 자연수에 대한 경우 나누기를 하기도 할 것이다. 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뭔지 보니까 이거는 아마 자연수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텍스트 편집기에 한번 붙여 넣어보죠. 그리고 약간 정리 내용이 좀 기니까 이거를 아니요, 그냥 이렇게 두죠. 예. 자,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그리고 항들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P라고 하는 게 있죠. P는 자연수 유형에 대한 어떤 수로입니다. 어떤 자연수에 관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 자체는 유형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다룹니다. 자연수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자연수에 대한이란 말 없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죠.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H0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린에서는 0도 자연수입니다. 왜 0이 자연수냐? 그냥 자연수로 취급한 게 더 편리해서? 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0을 여기에선 추가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 아니라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H1이라는 가정 내용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석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n 더하기 1이에요. n 더하기 1입니다. 자, 보세요. 둘째 줄에서 석 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n 더하기 1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n석이라고 하는 거 석 자체가 석세서예요. 석세서.
석세서는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바로 다음 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0의 바로 다음 수는 1이고 1의 바로 다음 수는 2입니다. 그리고 2의 바로 다음 수는 3이죠. 그냥 더하기 1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석이라고 쓴 부분은 그냥 n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안 되네. 석 n이라고 쓰면 되네요. 석 n이라고 써도 되고 넷석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한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보세요. 그러게. 이거 왜 그렇지? 약간 조금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보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네요. 왜냐? H1을 보세요. H1. H1을 보시면 원래는 조건문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하면 Pn 더하기 1도 성립한다는 조건문으로 H1이 서술되어 있었으면 H1이 증명하는 명제가 서술되어 있었으면 이게 자연수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을 서술하는 보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더하기 1은 p를 성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1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0에 대해서도 그게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보세요. 0에 대해서도 p가 성립하고 0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도 p가 성립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까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명을 한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pm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m이라고 하는 저 인수는 우리의 그 증명 목표에서는 맥락에 주어져 있지만 커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리버트라고 하면 되나? m? 결국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사실상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pm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 m을 쓸 수 있죠. 근데 리버트 한 다음에 인트로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m에 관한 경우 나누기를 하는 건데 첫째, 만약 m이 0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명제는 p0이 되겠죠. 근데 그것의 증명은 h0이죠. 그래서 exact h0이라고 썼고 그다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m이라고 하는 저 자연수가 0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 겁니다. 근데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연수 m'에 대하여 m은 m' 더하기 1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 목표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은 0 이상이에요. 그러면 m이라고 한 게 m'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즉 m이 1 이상인 경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석 m'이라는 것은 m' 더하기 1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 n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냥 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만약 m'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명제의 증명을 h1이라고 하는 저 증명 또는 함수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리의 증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함수에 m'이라는 자연수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명제의 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서술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 쓰고 net 그 다음에 prop 써준 다음에 H0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P0 쓰고 그 다음에 H 이거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썩이라고 쓸까? H1이라고 쓰죠 뭐. 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면 Pn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다. 자,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제가 지금 기술한 정리의 진수를 맥락과 증명 목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P는 자연수에 대한 수로고 그 다음에 H0은 0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H1은 만약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P를 성립시키면 n의 바로 다음 수인 석 n이 P를 성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이거를 귀납 가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거는 기본 가정이고 그게 맞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베이스 케이스 그 다음에 induction hypothesis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말을 좀 쓰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induction hypothesis. 지금 H0에 해당하는 게 기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H1에 해당합니다. H1이 귀납 단계에 해당해요. 뭐 그런 용어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케이시스하고 n 쓰고 나서 이렇게 경우 나누면 될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까요? 뭐 k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소리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케이시스 쓰니까 0이라고 제가 서술할 수가 없네요. 매치 쓰면 되지 않을까? 매치식을 이용하면 0, 그 다음에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경우를 적을 수가 있네요. 근데 왜 이런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라고 쓸 수는 없지만 0이라고 쓰는 게 아까는 0이라고 쓸 수 없었고 매치식을 쓰니까 0을 쓸 수 있죠. 케이시스를 썼을 때는 왜 썩이라고만 써야 하는가? 아니면 썩이 아니라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케이시스를 썼을 때는 제로 그 다음에 썩 m'이라고 써야 했어요. m'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로를 0으로 바꿀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치식을 썼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0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야 뭐 그냥 H0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H1이라고 하는 거는 HI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Induction Hypothesis니까 IH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베이스.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PK 더하기 1을 증명해야 하죠. PK 더하기 1 이거를 증명하려면 IH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IH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의존 함수인데요. 이 종속 함수를 이용해서 P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을 이끌어내려면 우선 어떤 자연수를 입력해야 하고 K겠죠. 그 다음에 만약 n이 K가 되는 경우라면 Pn, 즉 PK의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보니까 아직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다룰 겁니다. 인덕션이라고 하는 그 전략을 아마 다룰 건데요. 그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한번 이렇게 서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왜 가능한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apply 쓰고 IH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PK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죠? K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자, 그거를 증명할 때 넷 인덕션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귀적인 증명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정리가 이름이 netInd잖아요. 근데 그 netInd를 netInd의 정의이자 증명에서 한 번 더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재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아마 netInd라고 써야 할걸요? 이거 못하면 약간 큰일 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P가 0이라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는 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안 되나? 어디 보자. 그 다음에 A를 쓰면 되는구나. 됐다. 자, 이게 왜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7장쯤 가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 그 함수의 정의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함수가 한 번 더 언급될 수 있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그런 경우는 재규적인 정의인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런 그 재규적인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뭔지는 이 교재의 7장과 8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제가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netInd라는 정리의 증명에서 netInd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netInd를 제가 지금 쓰고자 한다면 또 썼죠. 그러면 netInd에는 어떤 명시적 인수가 와야 하는지 따져야 하고 그 명시적 인수를 충분히 제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netInd에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요? apply라고 한번 써볼까요? netInd 쓰고 그 다음에 목표가 몇 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개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K라고 하는 세 번째 인수는 지금 린이 알아서 찾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증명 목표가 PK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netInd라고 하는 저 정리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 명시적 인수 넘어가고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인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n이에요. n. 그 n의 값이 k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pk라는 명제의 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됐죠? pk. 자, 그러면 린이 k라고 하는 netInd의 세 번째 인수는 알아서 찾아낼 거니까 두 가지 인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각각 베이스랑 IH가 되냐면 인덕션 하이포테시스. 왜냐하면 netInd의 첫 번째 인수는 베이스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IH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P가 0, 그러니까 0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는 증명이 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조건문의 증명이 와야 하는 겁니다. apply 전략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pply 쓰고 net, ind
자, 이 전략을 쓴 결과 두 가지 증명 목표가 나오죠.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P가 0인 경우에 성립한다는 거고, 말이 이상하네요. n이 0인 경우에 P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0이 P를 성립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n이 P를 성립시키면 n보다 하나 더 큰 수가 P를 성립시킨다는 조건문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요. P0의 증명은 그냥 베이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P를 성립시키면 n 더하기 1이 P를 성립시킨다는 저 조건문은 그냥 귀납 가정에서 보이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그젝트 쓰고 베이스 쓴 다음에 이그젝트 IH 써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exect net ind 그 다음에 base ihk 라고 써도 됩니다. 잠깐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런 증명이 나중에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린 라이브러리 중에서 배터리 라이브러리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의 개발에 기여를 했을 때 저런 재기적인 증명을 잘 작성하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 그 재기적인 호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해내긴 했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은 맛보기로 그냥 한번 체험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7장이랑 8장 내용을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기를 살펴봤고 그다음 The cases tactic and its companion, the induction. 여기 나오네요. Induction tactic ar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in the tactics for inductive types section. 이게 근데 7장에 나오는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다룰 거고 한번 보여드리긴 할까요? 인덕션 해볼까요? 인덕션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원래의 보기에서는 그 귀납 전략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7번 줄에 나와 있는 저 증명은 귀납 전략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안 쓰고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이번에는 한번 귀납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구문이 뭐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었나? K 쓰고 그 다음에 HK라고 써야 했을 건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제로라고 써야 할 겁니다. 썩 이렇게 쓰니까 되네. 자,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일단 n이 0인 경우를 18번 줄에서 다룬 겁니다. 그렇죠? 근데 n이 k 더하기 1인 경우는 지금 썩 k라고 나타낸 거예요. 만약 n이 k의 바로 다음 수라면 n은 썩 k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말은 n이 k 더하기 1이라는 뜻이죠. 근데 hk라고 하는 증명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pk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이에요. 아까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증명을 작성하고 있는 정리를 호출해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책방에서 귀납 유형을 배우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뭐 힌트 하나 드리자면 recursor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재기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기자가 속한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해져요. 이 경우에는 K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요. 사실상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n이 0인 경우를 먼저 따져야 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었으니까 그때는 1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했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였나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가 P를 성립시키면 K보다 하나 더 큰 자연수도 P를 성립시킨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게 귀납 단계였습니다. 그 귀납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그걸 약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좀 낯설 뿐인 거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간에 베이스를 처음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K 더하기 1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건데 IH 보세요. IH가 귀납 가정이었죠.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미 IH 자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IH 쓰고 그 다음에 없다 그냥 IH 써도 될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목표가 하나만 남죠. 저거만 보이면 됩니다. exact hk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exact 쓴 다음에 IH 쓰고 K 쓰고 HK라고 써도 됩니다. 아까처럼 쓰셔도 되고 IH 쓴 다음에 exact HK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IH에 필요한 모든 인수를 제공해서 증명을 끝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내용으로 가죠. 생각보다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The contradiction tactic searches for a contradiction among the hypotheses of the current goal. 자, 모순 전략은 뭐를 하는 거냐면 맥락에 있는 그 증명들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명제의 증명쌍이 있는지 아닌지를 찾습니다. 그게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PQ가 명제이고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조건문이 뭐냐면 P가 참인 동시에 P가 아니다도 참이라면 그러면 Q가 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그냥 Q도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저게 사실상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 조건문이랑 동등하긴 합니다. 모순을 발견하면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이 논리식은 동등해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nt로 h를 실행하면 저것은 이제 조건문의 가정을 맥락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이름은 h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p이고 p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라고 말한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맥락에 그런 가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h에 대한 경우 나누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냥 분해했다는 얘기예요. 분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원을 분해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이 논리곱을 증명하기 위해서
H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했는지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뭔 말이냐면 P의 증명과 P가 거짓이라는 증명을 H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H를 분해하는 거죠. 자, 그렇죠? H는 사라진 대신에 left와 right가 있습니다. 각각 P와 P의 거짓, 그러니까 P가 거짓임의 증명이죠. 근데 이거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순 명제를 이용하면 증명이 그냥 끝나죠. 맥락에서 모순 명제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아까 제가 저 조건문이랑 동등한 명제가 뭔지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서술해 볼게요. 프로 쓰고 P 그리고 저는 부정명제는 부정기호 바로 다음에 식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취소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모순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참임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인트로를 쓰시면 돼요. 인트로 쓰고 HP 그냥 H 쓰고 Q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와의 차이는 뭐냐? 그냥 항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cases H하고 contradiction 전략을 쓰면 끝나죠. 증명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이 두 번째 보기는 삭제하고 항증명을 곧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전략 모드 쓰지 않고 증명을 해볼게요. H 쓰고 자, 보시면 아까랑 똑같죠? P이고 P가 아니다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H고요. 우리는 Q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업서드 이용하면 됩니다. 자, H1을 쓰고 H2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업서드라고 하는 저 정리가 뭐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업서드라고 하는 건 지금 정의로 나와 있긴 하네요. 왜냐하면 B가 꼭 명제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A가 참이고 not A는 A가 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기호를 쓰는 것과 똑같은 명제예요. A가 참인 동시에 A가 참이 아니면 B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다. B는 명제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H1이 뭐냐면요. 이 연원의 첫 번째 연원지인 P의 증명입니다. 그럼 H2는 뭐냐? 두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 연원지의 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업서드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업서드 말고 다른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할 수 있냐? 폴스 일림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명제를 이끌어내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폴스 일림이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폴스는 모순 명제에 의미합니다. 모순 명제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아무 유형의 항을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 또는 아무 유형의 항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제가 해설할 수 있겠는데 폴스 일림은 거짓 명제의 제거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Q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false를 증명할 거예요. 근데 false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P의 부정은 린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저거 자체가 P의 부정이란 것은 P이면 false이다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외우셔도 좋습니다. 린에서는 이렇습니다. 보전 논리에서는 이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아예 정의예요. 그래서 P의 부정은 P이면 거짓임으로 정의가 돼 있으므로 P가 거짓이라는 부정 명제의 증명은 함수예요. 함수고 그 함수의 공역은 false입니다. 왜냐? 보세요. P의 부정이라는 게 P면 false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고 이 조건문은 린에서는 함수 유형이니까 그 함수 유형은 정역이 P이고 공역이 false인 함수들이 속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이제 P가 거짓이라는 증명 H2는 자, 유형 주석을 조금 써보면 P가 정의역이고 false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P의 증명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 H1은 P에 속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H2가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유형이 P 화살표 false라는 거를 제가 주석으로 쓴 거고요. 저 주석은 필요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3장 내용을 복습한 거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5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략들도 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알겠죠? 예,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내용 해설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다룰 것 같습니다. You can also use match in tactic blocks. 매치식을 전략 블록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죠. 넘어갈게요. You can combine intro H with match H. 인트로와 매치식을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위쪽 보세요. 인트로 H 쓰고 그 다음에 매치 H with라고 써야 하는 부분을 그냥 인트로라고만 쓰고 매치식 부분을 생략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보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작성한 증명 중에서 보세요. 인트로 and 매치 and with라고 한 부분을 그냥 인트로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던 자연수의 이름이 이제 접근 불가능한 변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요. 저는 저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생각보다 이거 금방 설명하고 다음 절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왜 그랬냐면 7장이랑 8장에서 다룰 내용의 맛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제 증명을 구조화하는 방법에 관한 절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증명은 그냥 항증명이 아니라 전략으로 작성한 증명을 일컫죠. 그래서 전략 증명의 구조화에 관한 절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약간 말도 더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영상은 다시 촬영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지난 4강에서 해설 영상 만들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설명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장도 금방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는 않겠네요. 다뤄야 하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해설 영상 만들어서 빨리 영상 다 만들고, 퀴즈는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3장, 4장 퀴즈를 살짝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일을 더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